가장 오래된 도시의 유적 중 하나인 우르크의 정원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우르크의 왕이었다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통해 인류와 정원의 역사는 하나와 같다고 보았는데요. 중근동 지역의 기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런지 이 지역은 일찍부터 정원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아시지요? 바그다드는 이라크 중부 내륙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바그다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신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형 모양으로 설계된 이 도시에 대하여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라는 말의 어원에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그 첫 음절이 페르시아 말로 정원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 마르코 폴로가 이라크의 타브리즈, 카시가르를 방문하고 난 뒤에 남긴 기록은 아랍 도시들 주변은 한결같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다드의 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드는 그리스도교도 은자로서 그가 머물던 곳이 그 지역에 있던 유일한 거주지였다고 한다. 알만수르는 그 후 500년에 이르는 동안 제국을 통치했던 수도인 바그다드의 주춧돌을 놓아 궁전을 건설하였다. 수도로 정해진 곳은 티그리스 강변 동쪽으로 오다인 유적지에서 상류 쪽으로 15마일 정도 올라간 지점이었다. 이중벽을 원형으로 쌓아 올려 방비한 이 수도는 지금은 한낱 지방 도시로 쇠퇴해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급격히 발전하던 곳이었다. 기번의 기록에서 보듯이 바그다드 자체가 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바그다드였던 만큼 문학에서 바그다드 속에 정원이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당연히 정원과 관련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당시의 정원을 글로 잘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면 그림이 그려질 법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래 묘사한 글은 1965년 정음사에서 나온 정봉화라는 분이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누르 알딘과 알자리스를 태운 배는 돛의 순풍을 받으며 항해를 계속하여 마침내 바그다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인공 누르 알딘과 알자리스는 지금 사랑의 도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장은 바그다드입니다. 이곳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장입니다. 겨울은 서리와 함께 사라지고 봄은 장미꽃 향기와 더불어 찾아왔습니다. 화초는 만발하고 나무들은 새싹이 트고 개울도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르 알딘은 알자리스와 서로 손을 잡고 상륙하여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까 이윽고 어떤 정원 안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땅은 깨끗이 소재되어 물이 뿌려져 있고 걸상이 담을 따라 늘어놓아 져 있었으며 매달려 있는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또 머리 위에는 갈대와 등 넝쿨을 바둑판 무늬로 엮은 차양이 쳐 있어서 정원길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에서 넘쳐 흐르는 물에 얼굴과 손을 씻고 나서 걸상에 앉았다가 서늘한 산들바람에 이윽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불리며 안에는 쾌락의 궁이라고 불리는 정자와 그림의 누각이 솟아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교주 하룬 알라시드의 소유였습니다. 교주는 마음이 울적할 때는 곧잘 이 정원과 궁으로 걸음을 옮겨 휴식하고 하였습니다. 궁에는 격자 창문이 80개나 나 있고 초를 꽂는 커다란 황금 촛대 주위에는 역시 80개의 램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르 알딘은 노인에게 살해하고 일어나서 알차리스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막히게 아름다운 정원이었던지요. 큰 홀처럼 지은 문은 높이 솟았는데 벽과 지붕에는 색색의 열매가 열린 포도 덩굴이 잔뜩 덮여 있었습니다. 붉은 열매는 루비와 같고 검은 것은 흑단인가 싶었습니다. 문저 쪽에는 나뭇가지로 실형을 얹은 정자가 있는데 하나만 달려있는 과실도 있고 송이가 소복하게 늘어진 과일도 있었습니다. 새들은 가지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 밤꾀꼬리는 천만 가지 소리로 소리 높이 노래하며 산 비둘기의 구구거리는 울음소리도 사방에 차 있었습니다.
또 티티새는 마치 사람의 휘파람처럼 휙휙 울고 흰 비둘기는 흡사 주정꾼 같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무르익은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종류는 가지가지로 열매마다 둘씩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살구도 있고 편도도 있고 또 호라신이라고 부르는 살구며 미인의 얼굴처럼 윤기 있는 오얏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희게 하는 멋지며 녹색, 자색, 백색의 삼색 무화과도 있었습니다. 제비꽃은 어둠 속에 타오르는 유황처럼 만발하고 밀감엔 분홍빛 산호나 데이지인가 싶은 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봄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빨간 장미도 도금향도 진리플라워도 라벤데르도 누우만 왕의 이름을 딴 새빨간 아네모네와 함께 바야흐로 만발해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구름에서 떨어진 눈물방울로 해서 보석을 박은 것처럼 보이고 카밀레는 새하얀 이빠디를 살짝 보이며 웃음 짓고 수선화는 장미를 바라보는 검둥이의 눈 같았습니다. 또 시트로는 터질 듯이 열매를 단 채 빛나고 레몬은 황금 옥인가 싶었습니다. 대지는 온통 색색이 꽃 양탄자로 덮이고 그 일대는 봄이 찾아와서 기쁨에 넘쳐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울은 새들의 흥겨운 노랫소리에 가락을 맞춰 졸졸 흐르고 산들바람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대기를 활기 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